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20회차 목요경주입니다. 자, 요즘에 편성 특징이 있죠. 요즘엔 또 특징이 수요일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자, 목요일에는 일단 축을 또는 입상 후보를 넣어가지고 도전 선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그런 양상인데요. 자, 오늘은 비까지 오면서 굉장히 좀 경주가 배당도 나왔고 또 사고도 그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언제쯤 경기력이 음, 안정감을 줄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목요 경주 그래도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6경주 그리고 7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고 8경주에 11경주까지 일단 3, 6, 7, 8, 11. 자, 요 마의 구간, 센터 구간이 굉장히 어렵고 7경주는 자, 메인 승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경주는 서머가 오늘 제가 경기장에 마지막 17경주까지 녹음을 하고 나오는데 16경주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서머가 2착도 못하고 3착으로 내려앉아서 고전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핏아웃 할 때 4번하고 부딪히는, 이렇게 4번하고 살짝 부딪혔던 게 페인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생각보다 더 뻗지 못했고 추격에 있어서도 날카로움이 덜했다라는 점에서 좀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선 경주 5코스에서는 그렇게 머리까지 치더니 두 번째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발등을 찍어 그 배신감이 더 큰 거죠. 자, 다시 한번 우승 사냥에 좋은 모터를 앞서 총알급 모터를 앞세워서 우승 사냥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피가 맞준다라고 한다면 자, 전동욱과 뭐 이응석을 비롯해서 윤동호, 김계영까지, 일단 이응석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윤동호와 김계영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내려놓고 일단 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전동욱과의 동반 입성을 가장 먼저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 제일 위협적인 게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공격적으로 여왕전을 노렸습니다. 뭐 2, 3, 3위 이거는 종합지에 잡혔고 저도 예상지에 2, 3을 잡았습니다. 딴 데는 3위 잡았는데 3위, 3, 4 잡았는데 저는 2, 3, 4를 잡았죠. 자, 저만 쌍승으로 적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주영을 현장에서 2번과 묶었습니다. 2, 3을 안 바치고 2, 6을 바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이주영이 욕심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욕심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모터도 괜찮은데 1코스를 만난 만큼 서하모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서하모만큼 스타트를 끊고 나와서 인 빠지기를 해야 됩니다. 찔릴 때 찔리더라도 감기면 안 된다라는 심산으로. 자, 서하모도 탄력적으로 전술 대응하겠지만 이주영의 모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깥쪽보다는 안쪽 이주영을 먼저 묶고 쌍승식을 1놓고 뒤집기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해보고 싶은 편성입니다. 일단 1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 자 1, 2번의 선전을 기대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여기는 일단은 크게는 장영태, 홍진수, 김흥선까지. 홍진수가 연타를 때렸고 장영태도 연타를 때렸고 김흥선도 연승을 때렸기 때문에 세 선수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민정이 약세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리한 것은 장영태라고 할 수 있고, 김흥선은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뭐 운이 좋은 것도 있었는데 잘 풀어갔죠. 여기에 3번 홍진수가 공략하는, 기본적으로는 김흥선의 기록이 더 빠르기 때문에 4, 2, 4, 3. 그리고 우진수도 배가 좋지만 이경섭의 움직임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4, 6까지 4 놓고 2, 3, 6을 5번보다는 먼저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야 됩니다. 주력은 아무래도 4, 2가 되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영태가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여민정이 걸림적거림 없이 깔끔하게 인바디 같은 휘감기를 한다. 2번 놓고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현장에서 축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6번이
자, 변수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되는 만큼 이번 경주는 이경섭을 요주의 인물로 평가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3경주입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뭔데 그렇게 어려워? 김창규 때문이죠. 김창규 때문입니다. 김창규가 훈련에서 괜찮았고 어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입상이 아니라 머리까지 쳐버렸죠. 온라인에서 머리까지 쳐버렸기 때문에 1코스 2점을 살릴 거다라고 기대감이 커집니다. 또 바깥쪽에 휘가물 선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김영민과 이진우, 안지민을 묶어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유정은 아직까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선스피드면에서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진우와의 동반 입상이 1순위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뭐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진우가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무시를 해가지고 낭패를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진우를 받쳐서 배당은 없지만 그래도 맞춰 갔는데요. 자, 스타트감이 안정적이고 또 전술 운영 면에서 2, 3번이 약하기 때문에 1번을 상대로 휘지도 직접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아까 쌍승식 선택은 신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요주의 인물이 4번입니다. 바짝 기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진우가 바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최종적인 축선별의 신중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편성은 아닌데 줄을 잘못 쓰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다짐해 드렸습니다. 4경주입니다. 4경주는 일단 액면은 김한석이 축으로 평가되는데, 자, 여기도 조성인, 여기도 유석현. 일단 센터 요 4, 5, 6. 자, 첫 번째 여기도 현장 추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3번이 축으로 평가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하지만 조성인은 그래도 좀 신뢰감이 가는데 김한석도 문제가 없지 않냐. 자, 여기서 똑같은 휘감기를 할 거냐 찌르기를 할 거냐, 휘감기를 할 거냐 찌르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휘감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깥쪽에 신동기 이지현이 위협적이라는 만큼 4번 강현기, 좋은 모토를 배정받은 강현기 옆자리에 4번과의 동반 입상이 점쳐지지만, 자, 김태규가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구영구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현길이 김한성만 쳐다보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공간을 노린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택이 좀 필요하겠고, 자, 최악의 그림은 김태규가 쌍승을 뒤집어 버리는 그림입니다. 1코스를 좀 타고 구영구로 인해서 김한석이 날아간다 라고 한다면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넣고 변수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성인이 휘가 맞준다면 4, 5, 6까지는 좀 그렇지만 1놓고 3놓고 4, 5가 유력하다고 평가가 되죠. 그리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성인이 오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오늘 김흥성과 조성인의 아침 둘이 나오는 게임에 둘이서 떠나요. 뭐 DIY 여행 나왔는데, 자, 선후배죠. 형으로서 조성인을 끌어주고 조성인도 많이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김흥선이 0.2대 조성인이 1대1 끌었는데 김흥선이 감을 때 조성인이 안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좀 더 각을 잡고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형님 대우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성인의 탄력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흥선보다는. 그래서 요번에는 대차게 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에서 1번, 2번이 반격에 나서겠고 특히 오세준보다는 특히 전두식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찌르기나 휘지로 갈 경우에는 조성인이 그냥 가차없이 돌려버린다 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여기는 일단 바깥쪽을 먼저 보면서 김한석이 부러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꺾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여기는 완전 인정하고 안쪽보다는 여기는 바깥쪽, 이렇게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왜 어렵냐라고 했냐면 유석현이 여기도 축으로 평가되겠지만 찌르기에 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찌릅니다. 안쪽에서 뭐 안 나오면 감겠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찌르기를 염두에 두면서 수면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날라올 선수들보다는 안쪽이 경쟁 상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김선웅은 자 랭킹 3위 144원 모터를 배정받았고 또 1코스 2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민영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은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점수를 바짝 올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영은 경합은 안 됩니다. 경합은 어려운데 혼자 나가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켜줬죠. 자, 김선웅이 인 빠지기를 할 때 선회가 벌어지고, 자 2번 3번이 파고드는데 박민영이 먼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1번 2번 3번의 3파전으로 분석하시고 1머리 1 놓고 간다 1 놓고 2 3, 2 놓고 간다 2 놓고 1 3, 3 놓고 간다 3 놓고 1 2,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괜찮은 배당은 자 박민영이 줄 수 있다. 오늘도 한 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요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다시 한번 또 7경주 8경주 7경주 8경주 7경주 8경주 현장 추천 경주고, 7경주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승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현장, 그리고 전과 문자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는 오늘 박종덕이 이 최강 모터, 제가 기사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성적이 가장 좋은 모터 탑3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일단 1위가 14번, 2위가 31번, 3위가 1번이었습니다. 그거를 박종덕이 탔고, 요거를 기련태가 탔습니다. 기련태는 제 몫을 했는데 박종덕이 오늘 아무것도 안 했죠. 정말 무기력하게 다시 한번 부지 반전에 나서겠지만, 일단 김민준도 있고 안쪽에 김기현과 김경일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에다가 한준이 지금 스타트를 미친 듯이 끊고 있습니다. 김준, 제가 원현관을 오늘만 사는 것처럼 스타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한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09, 25, 02, 22, 09, 04 오늘만 사는 것처럼 플레잉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강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습에 나선다고 한다면 한준이가 좋은 배당을 줄 수가 있겠고, 또 한 명으로는 자 2번 김경일이 직접 김계영을 압박을 하면서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2번 4번을 넣고 배당을 노리는데, 어차피 김경일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한준이를 좀 더 눈여겨보시고, 일단 3번을 놓고 간다면 기본적으로 6번을 가져가고 안쪽에 1번, 2번을 받쳐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김계영도 4주 만에 나왔죠. 제재 먹고 다시 한번 제도에 꿈꾸겠고, 김경일은 김계영의 약세를 활용해서 압박을 가하겠고, 한준이도 기습에 나설 수 있고, 신현경도 오늘 보신 것처럼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혼전으로 보시고, 박종덕과 김민준의 전력이 돋보이지만 자 변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현장에서 공격적인 전략도 한번 병행하는 그런 작전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김흥선을 축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박준현이 지정훈련에서도 그렇고 항상 자 연습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훈련에서는 잘 탑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모터와의 궁합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입상권을 올려놓기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깥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3번과 4번. 오늘 반혜진이 아침에 9일까지 나왔습니다만 현장에서 84까지 끌어올리면서 강공에 나섰습니다. 인 빠지기 하고 2번이 찌르고 들어왔죠. 그리고 3번과 경쟁을 했는데 2주 1턴에서 3번이 1번을 밀어 제끼면서 2차 가는 것을 그래서 반칙 경고까지 먹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있고 최근에 흐름이 좋다. 그리고 반혜진이
1코스를 꿰찰 수 있었던 것은 여자 선수들 중에서 성적이 가장 올해 좋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가 그만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김민철도 생각보다 뭐 온라인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본 1순위가 4번이 팔리겠지만 이거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도 위치가 좀 반해지니 비비고 나오면 김민철을 제끼고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해지를 한 번 더, 자 오늘 여왕전에서 반해지를 노렸던 것처럼 한 번 더 반해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10경주죠. 10경주는 일단은 크게는 3파전으로 분석되는 편성입니다. 크게는 3파전으로 분석이 되는데 누구냐? 일단 황희태, 그리고 한성근, 그리고 장영태입니다. 여기에 윤동호, 자 이수빈, 최재원. 이수빈은 기본적으로 지워야 되는 전력이고 최재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깜짝 선전을 했던 윤동호를 변수 정도로 살짝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역시나 1번, 2번, 4번을 조합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자 한성근도 오늘 안쪽 딱 그 그림, 1, 2번이 싸울 때 찌르고 들어가는 그림, 그 그림대로 들어와서 우승을 해줬고, 장영태도 아쉬운 연속 입상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2, 4번을 먼저 보는 것이 기본인데, 자 10경주는 한번 고집을 피워봅니다. 자 황희태도 1코스가 아니면 볼 이유가 없고 일단 74번부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정훈련에서 오늘 제가 김응선, 조성인, 황희태 요렇게 주권을 잡았는데 딱 들어왔죠. 딴 데는 이렇게 잡은데도 대부분입니다. 종합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고 6번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6코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훈련에서 좋았고 모터도 좋았고, 자 한성근의 모터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장영태도 욕심에 비해서 모터가 쭉 뻗어주는 맛이 없는데 황희태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복서 출신 라인 말씀드렸죠. 자, 박상현, 그 다음에 황희태, 그 다음에 김웅선, 이렇게 한 체대 복서 출신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동체 시력이 좋습니다. 스타트를 잘 하는데 안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자 1코스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략하는 작전으로 승부수를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경주가 오늘의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서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곽현성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자 이응석과 조승민은 코스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나종호와 이동은 인코스를 직접 압박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곽현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동준이 날아 들어오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동준을 복병으로 일단 활용을 해주시고, 자 1번, 2번보다는 3번, 4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그 승부가 걸린 이동, 자 연타를 치면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 모터와의 궁합도 괜찮고 지금 스타트가 살아나고 있는 나종호를 한번 믿어볼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깥쪽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스타트를 묻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많이 기다리고, 또 전술도 안쪽에서 좀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력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받아먹는 그런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나종호를 축으로 가져가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여기서도 주력 주권을 선택하는 게 관건이죠. 좀 다양하게 주권이 나올 수가 있는 만큼 일단 현재로서는 나종호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과 문자로 그걸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 같은 경우는 이경섭을 철석같이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문한나가 공격적이지 못했고, 김태형도
입상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점수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여기 손윤정과 이상문 아웃코스이고 신동길은 모터가 뻗어주지 않기 때문에 1번을 놓고 문한나냐 김태형이냐, 누가 봐도 김태형보다는 문한나입니다. 초대길로 팔릴 거고 준대길로 팔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이상문이라는 거 소액으로 3복승 3쌍승씩 할 때 묶어 보시고, 일단 김태형은 스타트 승부로 또 전속턴으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 문한나는 받아 먹으려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여기도 일단 크게는 이진우와 이련태의 우승 대결 속에 나머지 바깥쪽 전력보다는 아무래도 우진수와 손지영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축을 정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기련태가 지금 부족한 점수를 1번 모터를 배정받아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욕심을 안 냅니다. 자, 안쪽은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바깥쪽은 찌른 이후에 오늘도 역전극을 통해서 뭐 정말 못덧발로 이겨냈는데요. 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기련태가 자력 승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련태를 놓고 사놓고 가는 것보다는 자 1코스 승부가 걸린 이진우의 기습을 기대하면서 1사로 주력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자, 앞서 말씀드린 2번, 3번을 같이 묶어가는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자, 모터로 일어나려는 기련태 그리고 1코스 가장 강점을 보이는 이진우 놓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자, 전공법을 권해드리는 그런 편성이고 2번, 3번이 변수인데, 그래도 삼복승에서 변수를 노린다고 한다면 박민영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14경주도 정민수를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도 구착 선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웅이 또 도마에 오릅니다. 자, 교체 출전을 했는데, 자, 144번 모터라서 일단 주목을 받고 대길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랭킹 3위에 최강급 모터고 나머지 선수들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보다는 안쪽에서 반격에 나설 한웅과 박준호가 반격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웅 같은 경우는 받아먹기 좋은 위치고, 박준호 같은 경우는 104번 모터를 다시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저만 박준호를 잡아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딴 건 모르고 3착만 해줘라 라고 했는데, 아쉽게 경쟁에서 밀리면서 도전했는데 역시나 무겁고 모터가 안 좋을 때는 세게 타야 됩니다. 근데 찌르기를 하려다가 낭패를 봤는데요, 박준호도. 자, 한운이 공간을 노리려고 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붙어들고 강하게 붕붕붕 탄다면, 홍기철이 성적이 나는 이유가 붕붕붕 때문입니다. 전속턴. 자, 무거우면 65kg가 넘어가면 세게 타야 된다. 찌를 생각하지 말고 세게 타야 된다. 모터가 좋지 않는 한. 자, 일단 저는 박준호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너무 대끼리 팔리는 거 너무 보지 마시고, 선입견 없이 뭐 나머지 김태규나 2번, 3번의 가능성, 이 4번만 아니면 충분히 그나마 좀 괜찮은 배당을 뽑아낼 수가 대끼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거기서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5경주는 크게 3파전입니다. 안지민의 임빠지기냐, 아니면 바깥쪽에서 모터를 앞설 박종덕이냐, 아니면 기량의 김한석이냐. 3파전 구도에 김명진 아직까지는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고, 여민정도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관리한 김종목, 어제 입상으로 안 볼 수가 없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종목을 변수로 활용을 하시고, 자,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1번, 5번, 6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데 전술을 소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김한석은 생각보다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건이 불리하고, 안지민은 스타트를 못 끊으면 눌릴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데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터로 보면, 자, 박종덕을 놓고 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역시나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웃코스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안지민에게 차라리 복승축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크게 3파전입니다. 3파전이라는 것은
30, 30, 30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안지민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라인인데 일단 김지연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 경주 준우승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왕전에 올라선 김지연 이게 다 올해 나온 겁니다. 자,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자 선수들 하면 3기를 비롯해서 마더니로 3기 그리고 6기에 김계영, 안지민, 손지영이 여자들의 왕이라고 여자들의 흐름을 끌고 갔는데 10기, 11기 반해진 김지연이 이제 반기를 들면서 나도 있다. 이제 우리가 끌고 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지연 탄력이 받은 만큼 저 체중의 장점을 앞세워서 안쪽을 찍어 누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아침에 탄력을 봤을 때 김지연과 전두식이 좀 좋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좋은 그렇죠. 뭐 유석현 정도가 세모였는 그런 상황인데 3번이 감아준다면 아무래도 바깥쪽에 4, 5, 6번 특히 5번은 체크가 필요하고 4번, 6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 맘대로 서하모도 빠지는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남은 한 자리는 사전 스타트를 보면서 접근해 보시고 자 17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는 전정환의 1코스냐 아니면 조성인의 노련미냐 이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정환이 관심 모터를 배정받았고 조성인도 직전에 제 박진서가 어마무시한 탄력을 보여줬던 모터를 배정받았는데 잠깐 전정환의 머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최진혁과 이재학이 조성인을 견제를 해준다고 한다면 전정환이 선빵을 날릴 수도 있을 거야. 전정환이 또 의외로 임 빠지기는 좀 해. 근데 조성인이 독하게 마음 먹고 이제 아마 올해 모터 배정원이 없어서 고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자 김흥선과의 여행 영상에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배 타는 게 재밌어졌다. 뭐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찾은 듯 보입니다. 마침 106번 모터가 활용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턴스피드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성인을 놓고 가는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안쪽에 전정환이 살면 4, 1 휘감아 버린다라고 한다면 점수가 부족한 김동경과 의지가 살아있는 반혜진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도전 선수 선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목요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메인 승부 경주도 있고 노림수가 있는 편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요 경주도 한번 현장에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휴일에 비 왔는데 어디 놀러 가셨는지 경정장 생각보다는 지난 그 근로자의 날보다는 좀 덜 오셨고 제 채널도 덜 찾아주셨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괜찮다라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자 괜찮으시면 한번 눌러주시고 쾌속정도 내일 잘하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20회차 주간 적중률 1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신경 써서 잡은 만큼 쾌속정 참고해 주신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도 목요 경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